자, 3-5번 볼게요. 자, 3-5번의 경우는 이제 사실 이거는 뭐냐면 그 색감을 조정할 수 있는 그 조정 레이어에 관련한 것들인데 우리가 이미지의 색감을 바꿀 때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자동 톤으로 하겠다. 뭐 이렇게 이거 한 번에 바꿔주는 거 이거 말고 그 조정 레이어로 활용을 해서 해주는 것들이 있거든요. 조정 레이어. 조정 레이어 같은 경우는 마스크 기능이 있어서 원본을 보호하면서 조정 레이어 자체에서 마스크로서 색감 보정해 주는 거에 대한 설명 부분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색감 보정에 대한 거 할 때 다시 같이 하도록 할게요. 넘어갈게요, 얘는. 3-6-1번. 자, 이제 요거는 우리 레이어 마스크를 다시 한번 더 보도록 할 건데 계속 레이어 마스크에 대한 부분이 이제 계속 언급이 되고 그 뭐 내가 혹시 이걸로 자격증 시험을 보겠다라고 할 때는 뭐 필기 안 보고 그냥 실기로만 보는 뭐 가볍게 시험 볼 수 있는 뭐 그 GTQ라는 자격증에서는 그 3급, 2급, 1급 이제 2급에는 굉장히 레이어 마스크에 대한 게 많고 1급도 당연히 레이어 마스크를 활용을 많이 해요. 자, 레이어가 숨겨져 있는데 나는 어떤 걸 해주고 싶냐? 뭐 자연스럽게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이걸 내가 지우개로 지워볼게요, 한번. 지우개는 자, 지우개 툴을 가지고 내가 예를 들어서 브러쉬가 선명한 게 아니고 선명한 거는 그냥 이렇게 지우면 너무 선명하게 지워지니까 좀 부드럽게 되어 있는 브러쉬로 싹 지워줘요. 그러면은 구름 보여주면서 옛날에 과거에는 합성을 이렇게 많이 했단 말이에요. 물론 이것도 훌륭한 결과물인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는 언제든지 다시 회색 있는 부분 다시 복구하고 싶은데 복구가 안 돼요. 이미 한 번 지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단점을 보완하는 게 레이어 마스크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일방적으로 지워서 한 번에 끝내는 거면은 물론 지우개 툴을 활용을 해도 돼요. 그렇지만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회색 부분 다시 복구하고 싶다. 복구가 안 되죠. 이미 지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레이어 마스크 같은 경우는 자, 눈을 키워서 레이어 마스크를 하단 부분에 보면은 FX 옆에 레이어 마스크라는 게 있고요. 자, 마스크를 씌워주면 여기는 검은색과 흰색으로 내가 투명하냐, 투명하지 않느냐를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검은색으로 나는 검은색 브러쉬 이번에는 브러쉬예요. 근데 이거 한 사람들이 또 브러쉬를 요 밑에 있는 거 브러쉬 모양 비슷하다고 골라준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건 아니에요. 이거는 브러쉬가 아니고 뭐 작업 내역이고 뭐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브러쉬로 해줘야 돼요. 자, 이제 브러쉬로 어, 내가 블랙으로 칠된 부분은 언제든지 다시 내가 지워줄 수가 있어요. 지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검은색이 들어가면서 그 부분이 투명해진 거거든요. 그럼 나는 언제든지 이 부분을 난 다시 복구하고 싶다. 그러면은 흰색으로 나는 언제든지 다시 그 부분을 복구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복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레이어 마스크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복구가 가능한 거를 활용해주기 위해서 흰색과 검은색의 색을 활용을 해서 마스크 틀에다가 칠을 해줘요. 그래서 일반 지우개랑은 그런 차이가 있어요. 비슷한 거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음, 얘가 활이 더 크니까 이걸 합성을 할게요. 자, 이 활은 닫고 자, 화이를 이렇게 합성을 했는데요. 제가 해주고 싶은 거는 레이어 마스크를 씌워주고 이 부분에다가 이건 지금 이렇게 막 합성이 된 건지 원래 정말 진짜 자연 풍경인지 모르겠지만 밑에는 도시 이미지가 보여지게끔 하고 하늘은 이 노을 이미지가 보여지게끔 할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다가 블랙으로 브러쉬를 가지고 브러쉬 좀 큰 브러쉬로 싹 이렇게 지워주면
이런 식으로 도시가 나오겠죠. 그래서 화이트 있는 부분을 가지고 그 불투명한 부분은 화이트고 블랙인 부분이 이제 약간 투명 처리가 돼서 밑에 있는 게 보여지는데 또 어떤 게 있냐면 블랙과 화이트를 그라디언트로 넣어주는 거예요. 그라디언트. 여기 지금 살짝 그라디언트가 들어간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다음에 있는 이미지가 보여지게 되겠죠.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라디언트 툴을 가지고 그라디언트를 눌렀을 때 여러분들은 이 상단 부분에 클래식 그라디언트로 들어가 주세요. 클래식 그라디언트. 그리고 옆에 있는 부분을 클릭을 했을 때 그라디언트를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지금 내가 흰색과 검은색으로 되어 있으면 가장 기본적인 블랙과 화이트로 나오는데 그거 말고도 기본 사항에 가면은 현재 나의 포그라운드, 백그라운드 컬러가 나오고 나는 지금 블랙과 화이트인데 어떤 학생은 이게 만약에 블루로 되어 있으면 블루와 이렇게 다르게 되어 있을 거예요. 여기 앞에 있는 거는 가장 기본으로 한번 해서 선형의 느낌으로 제가 위에서 아래로 쭉 드래그를 해볼게요. 그러면 블랙과 화이트가 반대로 해볼까요? 반대로 해주면 블랙에서 화이트로 자연스럽게 그라디언트가 들어가면서 블랙인 부분만 투명 처리가 돼서 밑에 배경에 깔려져 있는 이미지가 자연스럽게 보여지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레이어 마스크는 자연스럽게 밑에 있는 이미지를 보기 위해서 그라디언트로 색을 채우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요거는 내가 이걸 짧게 한다. 그럼 그라디언트가 짧게 들어가면서 이렇게 보여줄 거고 내가 좀 길게 한다. 그러면은 이 부분이 자연스러우니까 자연스럽게 퍼질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난 짧게 한 게 좋다. 아니, 나는 좀 길게 하고 싶다. 나는 좀 급격하게 변화를 주고 싶다 하는 사람들은 본인의 취향에 맞게끔 작업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합성해 주세요. 저는 이거 저장은 4번 저장해서 JPG만 할게요. 여러분들은 PSD 파일로 저장해서 저한테 보여줄 때는 PSD 파일로 열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5번. 5개의 파일을 만들었고요. 월요일 날까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수업 마지막에 제가 선택해서 보여주도록 할게요. 퀄리티는 뭐 꼭 10이 아니어도 되니까 10으로 해도 상관없어요. 자, 굉장히 많이 했고, 요거 작업했고요. 이제 이거 좀 볼까요? 이번에는 이제 클리핑 마스크라고 해가지고 글자 안에다가 이미지를 집어넣는 거를 한번 해볼 건데 어떤 거냐면은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 글자가 있고 글자 안에는 이 이미지를 복제한 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글자 안에 테두리라던가 그림자 같은 걸 활용을 해서 그렇게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파일을 만들기 위해서는 레이어가 하나 더 필요해서 이 배경 레이어를 복제를 해볼게요. 컨트롤 J 눌러서 복제를 하고 색감을 배경과 되게 다르게 색감 보정을 해줄 거거든요. 자, 컨트롤 U 눌러서 색감 보정을 해주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다른 색으로 아무거나 뭐 색을 여러분들이 한번 만들어 보세요. 아무거나 해주고요. 자, 됐으면 여기다 이제 여러분 영문 이름 적어줄래요? 텍스트로 할 건데 텍스트는 몇 가지 주의할 사항이 있는데 절대 텍스트는 드래그를 하면 안 되고 그냥 클릭해서 글자를 써주면 되고요. 일단은 먼저 가로 쓰기. 그러면 텍스트의 옵션에는 내가 어떤 폰트를 할 건지 근데 또 주의할 점이 사람들이 글자를 너무 막 함부로 막 쓰는데 디자인 쪽에서는 글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한글 쓸 때는 한글 폰트로 해주고 영문 쓸 때는 영문 폰트로 해주는데 저는 지금 영문 폰트로 할 거라서 영문 폰트로 골라줄 거고요. 영문 폰트 중에서 되게 두께감이 큰 걸로 할 거예요. 그래서 기본 폰트 중에서 임팩트라는 폰트가 있고 임팩트 폰트는 두께감이 두꺼워서 그 안에 뭘 넣기가 좋아요. 그래서 임팩트 폰트가 여기 있네요. 임팩트.
임팩트로 해주고, 임팩트 일단 레귤러고, 글자는 좀 크게 한번 해볼게요. 150? 150으로 클릭. 중요한 건 절대 드래그 하지 말고 그냥 클릭만 하세요. 드래그를 하게 되면은 그 드래그 영역 안에 글자가 갇히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영문 이름 한번 적어볼래요? 저는 제 영문 이름 한번 적어볼게요. 자, 글자를 썼으면 글자 쓴 다음에는 항상 이동 툴로 글자를 배치해 주는데 나는 글자를 좀 수정해 줘야 되겠다라고 할 때는요. 앞에 있는 이 레이어의 T를 따닥 더블 클릭을 해줘요. 그러면 다시 글자의 속성으로 들어가고요. 나는 글자의 크기, 그 다음에 지금 보니까 제가 자간이 좀 붙어 있거든요. 자간 같은 경우는 상단 부분에 여기 지금 보면은 이렇게 또 그 캐릭터 단락, 그러니까 문자 단락이 있어요. 클릭해서 제가 보니까 VA 자간이 붙어 있네요. 0으로 바꿀게요. 글자의 크기는 그냥 150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글자를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나는 이 글자를 이 페이지의 중심으로 해주고 싶다. 그러면 맞춤이 있을 거야, 맞춤. 맞춤은 창에서 맞춤. 맞춤이 없나? 가운데 배치하는. 자, 일단 먼저 자, 배치해주고요. 글자를 자, 가운데 글자를 이미지를 글자 안 넣어서 클리핑 마스크라는 걸 만들어 볼 건데요. 이제 어떤 게냐면은 그러기 위해서는 글자가 요 사이에 있어야 돼요. 요 사이에. 그리고 나서 이 글자 위에 있는 레이어에다가 오른쪽 버튼 클릭해가지고 클리핑 마스크 만들기라는 걸 눌러줘요. 그럼 어떤 느낌이냐면은 글자 안에 이미지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이미지는 우리 그때 왜 특수 붙여넣기 했던 것처럼 이미지가 글자 안에 들어가서 내가 반쯤 보여주고 싶으면 반쯤 보여줘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요. 어쨌든 나는 배치를 했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이 글자에다가 테두리를 한번 넣어 볼게요. 자, FX 들어가가지고 우리 그림자 말고 이제 스트로크 획을 한번 넣어 볼 건데 자, 획을 이 파일이 좀 커서 획의 사이즈를 좀 크게 뭐 한 10 정도? 그리고 이제 위치는 안쪽도 있고 중앙도 있고 저는 바깥쪽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좀 컬러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아무 색이나 여러분들이 골라주면 될 것 같아요. 저는 흰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흰색, 블랙, 블랙으로 해볼게요. 확인. 음. 자, 그리고 저는 또 뭐 더 해주고 싶은 거 여러분들 마음껏 해도 돼요. 음, 드롭 섀도우 아니면 안쪽으로 이너 섀도우 내부 그림자를 거리를 좀 주고 크기를 뭐 원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음. 해서 여러분들 효과가 괜찮은 걸로 한번 해보세요. 저는 뭐 요 정도까지만 해볼까요?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스타일로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아요. 나는 뭐 글자를 반만 보여주고 싶다. 는 사람들은 테두리가 다른 색으로 되면 되겠죠. 어쨌든 저는 이렇게 해서 완성을 했어요. 자, 클리핑 마스크는 여러분들 꼭 한번 해보고, 클리핑 마스크는 그 광고 편집에서도 활용이 되게 많이 되고, 글자 안에 이미지가 보여지고, 영상에서도 보면은 글자 안에 영상이 막 움직여지고, 이제 되게 많이 활용을 해주는데, 그런 기능을 클리핑 마스크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클리핑 마스크 같은 경우는 다시 뺄 수도 있어요. 다시 클리핑 마스크 해제라는 걸 눌러서 다시 뺄 수도 있고요. 다시 클리핑 마스크를 만들 수도 있고요. 그렇게 활용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저는 일단 4번 저장만 할게요. 여러분들은 원본 저장도 따로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만 더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저장을 저는 했고요. 이제 예제 3번 하나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다 했고요. 요거 한번 해볼 건데, 요거는 뭐냐? 그 약간 환상적인 느낌의 뭐 요즘 앱이 너무 잘 돼 있고 뭐 다른 걸로 이제 그 뭐 사진 효과로 해가지고 뭐 환상적인 이미지를 만들기도 하는데 과거에는 웨딩이나 뭐 모델 화보 사진 같은 거 할 때 그런 기법을 활용을 많이 했는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그런 작업을 해주기 위해서는 레이어가 복제가 돼야 되고요. 컨트롤 J. 그리고 약간 환상적인 느낌을 내기 위해서는 그런 느낌을 낼 만한 블러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필터에 보면은 나중에 필터도 되게 많이 할 건데 되게 활용을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블러 효과 중에서 가우시안 블러, 흐림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가우시안 흐림 효과로 일단 내가 흐림의 값은 정답은 없고요. 내가 얼마큼 약간 환상적인 이미지로 보여지게 할 것인가를 보고 블러 효과를 넣어주면 되는데 저는 너무 과하지 않게 넣을 건데 저는 뭐 한 요 정도 적당히 한번 해볼게요. 자, 그렇게 해주고, 그러면 봐봐요. 원래 원본이 있고, 내가 레이어 복사한 거에다가 흐림 효과를 넣어줬어요. 그러면 이걸 뭘로 약간 환상적인 이미지로 만들어주느냐? 이거는 여기 보여지는, 여기 지금 그 여러 가지 블렌딩 모드라고 하는 레이어 합성으로 해주는데, 이 중에 되게 활용을 많이 하는 게 오버레이라는 기능이에요. 오버레이는 그 화이트를 투명하게 합성해주는 곱하기하고 블랙을 투명하게 합성해주는 스크린이라는 이 두 가지의 중간이 오버레이인데 오버레이로 할 경우에는 이렇게 약간 좀 환상적인 느낌으로 약간 뽀샤샤한 느낌으로 합성이 돼요. 근데 이거는 인물로 해야지 조금 티가 나서 이거 말고 인물로 한번 해볼게요. 그 여러분들은 여러분 사진으로 해도 되고 뭐 예제 중에서 아무나 마음에 드는 어, 내가 여기 소녀로 한번 해볼까요? 이 소녀는 이미 너무 예쁘게 되어 있지만 조금 더 환상적인 느낌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근데 이것도 물론 다 합성이 되어 있는 파일인데, 자, 컨트롤 J 눌러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사진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필터에서 먼저 흐림 효과, 그리고 가우시안 흐림 효과. 가우시안 흐림 효과는 내가 얼만큼 더 조금 더 블러 효과를 넣어주고 싶은 만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뭐 나는 좀 더 과하게 환상적인 느낌을 해주고 싶다라고 하면 더 많이 할 수도 있는 거죠. 저는 뭐 한 5 정도 한번 해볼까요? 자, 그 다음에는 오버레이 기능으로 합성해주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원래 원본하고 조금 더 환상적인 느낌의 이미지로 해서 합성할 때 이렇게 기법을 활용하기도 해요. 자, 이것도 저장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4번 저장해서 이제 완성 폴더에 7번. 그래서 오늘은 7번까지만 하고요. 챕터 3이 다 끝났어요. 자,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챕터 4 다운로드 받고 진행하면은 뭐 챕터 10까지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 날 여러분들이 보여줘야 될 거를 설명하고 마무리하도록 할 건데요. 자, 다음 주 월요일은 자, 오늘 했던 거 중에서 바나나는 꼭 해주고요. 바나나, 그 다음에 화병. 화병 했으면 얘는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레이어 분리한 거, 그리고 레이어 마스크 합성, 여러분 영문 이름으로 된 클리핑 마스크까지 해서 총 6개의 파일을 만들어주면 될 것 같고요. 저한테 월요일날 보여줄 때는 PSD 파일로 열어주세요. 그래야 내가 이제 보면서 정리해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보여줄 때는 일단
자, 지금 보여준 것처럼 6개 파일을 작업해서 저한테 잠깐만요. 메시지가 왔어요. 중간 기말 과제 메일의 과제로서 수업에 인증하는 파일들만 아니면 그냥 했던 뭐 등요. 이건 내가 중간 때 따로 얘기해 줄 거예요. 중간하고 기말은 따로 내가 얘기해 가지고 여러분이 또 여러분들 것만으로도 합성하는 것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따로 얘기해 줄게요. 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6개 파일은 이제 휴식하고 개인적으로 실습해 주고 다 완성한 사람은 바로 쉬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 녹화해서 바로 보내주도록 할게요. 잠깐 메시지 확인 좀 할게요. 네, 그렇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녹화 끝내고요.